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테크닥터 주행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지역, 투기지역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지역이고 이런 데 투자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냐 뭐 이런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투기과열 지역이라는 거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법상의 용어입니다. 주택법.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서 63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아주 재밌는 건요.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걸로 생각된다 그러면 일단 묶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지구입니다. 지구.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 규칙상 지정 기준이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 자료를 그냥 보시는 게 낫겠어요. 너무 복잡하죠. 예컨대 25조 1호에 보니까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은 10대 1이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면서도 청약 경쟁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대단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택법에서 말한 간단한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택법상 조정지역입니다. 이 조정지역은요, 여러분 그 63조에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정확한 용어는 이제 청약 조정 지역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나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과열될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묶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으로 주택가격이나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2번은 안 봐도 돼요. 2번은 이제 위축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쪽은 지나치게 위축되니까 오히려 좀 플러스 조장을 해주자, 열심히 하라고 풀어주자 그런 쪽이니까요. 다음으로 여러분 그 역시 주택법 시행규칙에 그 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예컨대 이제 과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의미가 없어서 위축 지역은 뺐고요. 자, 과열 지역입니다. 이뤄보니까요. 그래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 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30%를 초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도 자료를 내려받아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조정지역이라는 것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다라든가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법 시행규칙상 지정 기준인데 여러분 그 위축 지역은 아까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그 소득세법상 지정 지역이에요. 이건 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투기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소득세법에서는 지정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세법 제104조에 이게 나와 있죠. 1항 보니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시행령이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표현이 더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가격이 급등했거나 우려만 있으면 일단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지정지역을 정리해 놨는데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연화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 동향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소득세법상 투기지역도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여러분 이 시행령은 참고만 하시고요. 세 군데 다 결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역,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투기지역이죠. 세 군데 다 결국 핵심이 뭡니까? 일단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 또는 높아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또는 청약 경쟁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조정지역은 거기다 분양권 전매 실적까지 봐요. 지나치게 많은 지역, 이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그 규제를 하면은 우리가 규제 때문에 움츠리기만 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일까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걸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심한 지역은 거꾸로 눈여겨보셔야 돼요.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실수요자죠. 나는 평생 내 집 하나는 가져야 되겠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규제가 심한 지역들이 오히려 기회가 된단 말이죠. 왜요? 피가 많이 묻습니다.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유심히 보자.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뭐 이것들을 제가 정리는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 기준들인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조정 대상을 제가 쭉 정리해놨죠. 그래서 공통 요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요건은 이런 것들 중에 택일이다 그 이야기죠. 택일. 그래서 예컨대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정량적 요건으로는 공통 요건에다가 선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공통 요건이 뭐냐? 봤더니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현저히 높은 지역. 여기 현저히란 말이 뭡니까? 현저히.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현저히란 이야기는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요, 하나만 걸리면 돼요. 공통 요건하고. 그래서 선택 요건은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정 기준하고 지정 절차에 대해 나와 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 보실 거 아니죠? 그러면, 뭐, 너무 고민하실 건 없어요. 지정 효과는 조금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투기적 같은 경우는요, 말이 좀 어려운데 LTV는 그 영어로 loan to value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value 몇 프로까지 빌려주냐, 론이 빌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0%라는 이야기는 1억짜리 집을 살 때 4천 빌려주겠다. 4천. DTI는 debit to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컴, 소득 대비 데비트 서비스가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빌려줄 거냐의 문제인데 나의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을 낼 정도로 대출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상당히 강한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투기과열지구 한번 볼까요? 투기과열지구.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LTV하고 DTI 40%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금이 여유가 없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도 좀 강하고 있죠. 다시 말해 세대당
한 건만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정도상 지역은 그나마 조금 낫죠. 여기 보시니까 이제 LTV는 60%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6천까지는 빌려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청약할 때 계약금 10% 내고요. 자, 중도금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중도금. 그래서 60%. 그럼 이제 나머지 뭐 20에서 30%는 이제 잔금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DTI는 이제 50%니까 예컨대 연간 소득이 5천인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5천에 대해서요. 은행에 낼 수 있는 이자 원리금이 2,5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500. 그러니까 돈을 무한히 빌려주는 게 아니고 몇 억으로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연간 내는 원금이자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비사고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워낙 또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촬영할 게 많은데 자,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거는요. 일단 그 절차부터 해가지고 절차 중심으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절차부터 해가지고 언제쯤 투자로 들어가는 게 가장 최적이고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향후 반드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원고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약과 관련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은 요건 좀 신경 써야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제가 못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 지역은 1순위 요건이 1년에 12회죠. 그런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딱 더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2년에 24회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즉 재당첨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여러분 어차피 국민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런데 민영주택은 주택이 있어도 됩니다. 다시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분양 한 번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2주택 소유가 아닌 것 이야기는 1주택 갖고 있으면은 분양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피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다음 강의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내가 집이 하나 있더라도 여유가 있다면 또 분양받아가지고 민영주택은 그래서 피를 챙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전매 제한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9억 초과 주택의 특별 공급 제외다 그랬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 분양받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 공급이 뭔지. 그래서 일반 공급,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 공급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국가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에요. 예컨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니면 독립 지사들의 유공자들, 아니면 뭐 군인 가족들, 뭐 공무원들. 그래서 국가가 좀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먼저 물량을 빼요. 예컨대 천개 분양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뭐 보통 이제 10%에서 30% 내외인데요. 대략 한 뭐 100개에서 300개 정도를 특별 분양 물량으로 뺍니다. 뭐 체육 유공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뭐 이런 분들까지. 그래서 9억 초과 이럴 때는 이제 특별 공급에서 빼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것도 여러분 그 청약 관련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 1순위가 되려면 24회가 돼야 되죠. 아까 투기과일과 똑같네요.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군요. 그 다음에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 가진 사람은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청약과 관련해서는요.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에 대한 제한을 한다. 그 이야기고 제한의 요건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수도권은 1년에 12회 납부였는데 2년에 24회로 2배 늘었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일반 지역은 6개월에 6회 납부면 되는데 딱 2배로 늘어요. 1년에 12달러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년 내 재당첨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5년 내에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됐다 그러면은 일단 부적격자 판정이 나와요. 그래서 당첨됐다 하더라도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이죠. 이 전매 제한이 좀 문제인데, 여러분 그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일단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이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년이 아니고요, 8년에서 10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졌다.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 이야기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더 길어졌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일단 실수요자라면은 사둘 필요가, 분양받을 필요가 있죠. 세제인데요. 자, 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투기적 같은 경우는요, 양도세 주택수 산정할 때 농어촌 주택은 원래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농어촌 주택도 나중에 농지법을 제가 한번 설명할 텐데요.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내가 시골에 별장을 하나 갖고 싶다. 그럴 때는 갖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건축 신고만 하는데, 그걸 농어거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농어촌 주택을 원래 1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투기적으로 지정돼 버린다. 그러면 1주택으로 봐버리겠다. 그 이야기는 양도세를 중과세하겠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취등록세 중과 대상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걸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정 규모나 일정 가액 이하의 농어촌 주택은 배제하는 건데, 배제해서 제외해 버린다. 그 이야기는 세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투기적으로 지정된다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게 이제 작년 8.2 대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이건 좀 세요. 예컨대 양도세라는 게 여러분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누진되는데 점점 많아지는데요. 2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 2개 있으면 거기다가 10% 더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집 할 때 양도세를. 그래서 6%에서 42%가 아니고요, 16%에서 52%로 늘어나는 거예요. 3주택 이상은 거기다 20%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에서 62%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 했는데, 여러분 그 1세대 1주택이 이제 양도세가 비과세돼 있죠. 그런데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2년 이상 보유하고요, 실거주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냥 보유만 하면 됐어요. 보유. 그러니까 전세를 줬어도 됐는데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실제로 내가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실수요가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전매할 때는요,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양도세 50%입니다. 분양권 전매. 그래서 전매 차익이 50%입니다. 분양권 가격이 아니고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할 때 차익이 1억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제하고 공제하고 절반은 세금으로 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뭐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제가 볼 때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양도세가 아무리 높아도 대략 50% 수준인데, 아무리 높아도 아까 분양권 전매죠. 그런데 양도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50%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번 게 없다? 당연히 양도세 제로죠. 그러니까 뭐 세금 무소수 투자 못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2018년 8월 18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일부 해제됐는데요. 그거를 조금 반영했어요. 그래서 투기죠. 뭐 이렇게 많고요. 투기 과열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서울은요, 25개구 전체가 투기 지역이고, 또 투기 조정 대상 지역이죠. 다시 25개구 전체가 투기 과열 지구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25개구 전체가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상승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 좀 유심히 봐주시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최근에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할 때 2019년 11월 6일이죠. 그때 해제를 했는데, 해제한 지역이 주로 부산입니다. 해운대, 동래구, 수영구 전부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죠. 일선 쪽은 일부 해제했습니다. 남양주도 일부 해제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 카페에다가 조금 더 최근 상세한 자료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최근까지 반영하긴 했는데 정리가 좀 안 돼 있잖아요.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부산 지역이요. 조정 지역에서 해제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1, 2주, 한두 주밖에 안 됐는데 하자마자 근 2년간 가격이 계속 내려가거나 보합세였어요. 부산이. 안 올라갔단 말이죠. 워낙 강력한 규제를 하니까. 그런데 해제하자마자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약 1%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우리가 소위 피가 많이 붙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고, 규제하는 동안에 피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보통 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결국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 보면 내가 집을 팔 때쯤 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분양받았다. 뭐 9억, 10억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많은 분들께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분들께도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장 성실한 분들은 물론 월급을 꾸준히 저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불려가시는 분들이죠. 우리 국민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리는 재산보다 부동산을 조금 공부해서, 제가 투기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투기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도 큽니다, 사실. 그래서 투기하라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공부와 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투자를 병행하신다면 노후가 조금 더 자유스럽다. 이런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지역 등 조정 이유인데, 자,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집값이나 청약시장이 안정세이고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 이게 이제 최근 11월 6일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를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내 투기지역이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4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는 여의도입니다. 여기 강서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종로, 중구, 동대문 아까 봤죠.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달 대비해서 많이 확대되더라.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수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적으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을 해버렸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 내에서는 대출 한 건만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겠다. 투기 하지 말라 이야기죠. 갭 투자를 방지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에 기업자금 대출도 제한한다. 이게 뭔 말이냐, 기업자금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법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이나 임대사업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매매법인은 부동산을 상품으로 사서 파는 걸 업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매매법인. 그래서 중개사들은 이제 매매업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서 팔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법인들이요,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또한 이제 그 자금 대출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법인까지도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기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기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광명시, 하남시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서 주변적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버렸다. 투기과열 지구로 좀 더 강하게 간다 그 이야기죠.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하겠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LTV나 DTI를 40%로 적용하겠다. 조정지역보다는 훨씬 강하죠, 이 부분은. 다음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겠다. 또는 분양권 연매 제한을 가하겠다 그 이야기죠. 다음으로 뭐 요즘도 계속 정부가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게 하고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자금원을 추적 조사하겠다. 세무서랑.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소위 투기에 대한 투기를 막겠다라는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 재테크 닥터라는 게 투기를 하시고자 한다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좀 피해야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합리적 투자를 즉 실수요를 동반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새 아파트 돈 될 걸 분양받고 기존의 아파트 팔면 되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서울, 과천, 성남, 분당, 뭐 대구, 수성, 세종시 뭐 이런 데죠. 최근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유지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백데이터로 거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에는 예컨대 힐스테이트 신촌의 18년 6월은 그 분양 일정이고요. 48대 1은 경쟁률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한 지역인데요. 예컨대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 있죠, 광교.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높고 구리나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이더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역시 백데이터 조금 붙여놨고요.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인데 이에 따라 그 세제 강화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되나 보다 이런 지역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도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 2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6이 아니고 16부터 시작하고요. 42가 아니고 52에서 끝나는 겁니다. 3주택 이상일 때는 20%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분양권 전매는 무조건 50%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이런 지역이죠. 주택가격이 안정세이고 향후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을 조정 대상 지역에 세제한다. 여기서 이제 괄호 안에 일광면 제외인데요. 기장군의 일광면만 놔두고 나머지를 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개발 또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일광. 다음으로 이제 부산진, 남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권의 시장 영향이 크고 우선 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이나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서 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해제가 됐습니다. 11월 6일 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해제가 됐다. 세계국으로 해제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운대구, 그 동래구, 이런 데가 해제됐어요. 그다음에 자, 아울러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로 10개구죠. 그러니까 투기 지역 미지정된 데가 이제 여기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남 수정구죠. 영인시 기흥구, 그다음에 대구시 수성구, 중구 남구, 광주시 광산구 남구 이런 데죠. 이런 지역들은 가격 불안 우려를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상시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시 모니터한다는 이야기는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는 일단 한번 내려받아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다운로드해서 한번 그 출력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지역들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피가 많이 붙는 지역이다. 복잡하니까 이런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그 뒤에 여러분 또 제가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봤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의 거래량이 점차 회복세다라고 이제 국토부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중개업하시는 분들은 죽을 맛이거든요. 그 다음에 갭투자,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글쎄 통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더라. 그래서 이상거래 의심 거래 건수 비중도 증가해서 이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조심하시자 그랬죠. 이렇게 소나기가 막 쏟아져요. 이럴 때 괜히 일생에 처음으로 투기했다가 세금 몽땅 때려 맞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소나기를 피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현금이 너무 많아요. 기업들이 보유하는 현금 포함해서 1,0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과열, 거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거품이 나타나면은 돈 버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버는 사람들만 벌어요. 게다가 문제는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죠. 그러면 다시 폭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과열되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의 논조는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보다 너무 높다는 이야기죠. 분양가 상한지에서 말씀드렸지만 또한 이렇게 올라간 분양가가 인근의 기준주택 가격까지를 밀어올리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투기 과열 지구나 지정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가져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정부 정책에 관심 갖자. 그래서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규제 이유를 보면 오르는 부동산이 분명히 보인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공급 정책을 잘 보면 주택 부족 현상이 심한 지역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이 아니고요. 주택 보급률이 낮아도 자가주택, 내 집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서울처럼 주택 보급률도 조금 낮고 자가주택 보급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언제든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각종 통계 정보에 관심을 갖자 그랬는데 통계 너무 어렵죠. 많은 분들이 통계를 뭐 좋아하게 하겠습니까? 뭐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향후에는 이제 통계 정보를 어떻게 벌 거냐, 어떤 통계가 중요하냐, 어디서 찾아낼 거냐. 그래서 그 결과 주기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계 정보를 리뷰할 생각인데 그렇게 쭉 매달 봤더니 추세적으로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런 걸 한번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좀 기대 좀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줄에 있죠. 특히 그 3기 신도시는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뭐 5년 내에 제가 볼 때는 10년 내에는 다시 오기는 좀 쉽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투기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정지역, 그다음에 투기지역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고 제가 또 이제 자료를 최신으로 갱신을 안 한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작년 강의 때 썼던 자료들이니까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감이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은 들어보셨으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그냥 눌러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